네, 어제 22대 국회 이제 개원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운영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죠. 여야 시작보다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운영위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민주당 강민국 아버지는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자, 민주당 아버지 입 닫으시면 이제 시작부터 여야 간 이 고성과 막말이 남불했고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운영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22대 국회 첫 운영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운영위원장은 원래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그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은 그 야당이 지금 그 일방적으로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상병 특검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예상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동안 운영위에서 벌어졌던 일 국민 눈높이와 맞아야 하는데 네. 그 몇몇 발언들 뭐 민주당 아버지가 가르쳤냐는 둥 뭐 의원 보고 입 닫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게 정말 이 국회의원들의 수준의 예. 운영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조금 뭐 약간 대표성을 그렇죠. 띠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혀를 끌끌 차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1대 때는 이때가 최악인 것 같다는데 네. 22대는 또다시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최악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상 뭐 대통령께서 좀 총선 이후에 조금 당에 국민의힘의 입지를 조금 열어주셨으면 네. 이게 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정하고 싸워서 최혜병 진실 규명의 시간을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저는 강민국 의원한테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금의 책임감, 그거에 대한 그런 도의적인 어떤 반성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또 운영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의원한테 입을 닫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대범하게 이걸 끌고 가고 국민의 신뢰를 더 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적절치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 존재하는 상임위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의 실체와 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 번호를 놓고 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2-800에 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제 번호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자, 저 문제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제 걸려왔던 전화의 그 뒷번호가 이게 7070 이게 누구냐? 이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캐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런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답변이 안 나올 거를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말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걸 좀 전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게 굉장히 진실 규명이 중요하지만 예.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성실히 뭐 협조를 하겠다든가 어떤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대통령실은 전화번호가 기밀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자세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세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통령실의 대응은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로서는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 뭐 수사를 뭐 제가 그 미루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어요. 네네. 이 그 사망 사건 본질에 관해서는 경찰, 그다음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불과 한 달 정도의 시차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보니까 혹시 이거 대통령 그 내선 번호 아니냐 뭐 이걸 자꾸 해서 번호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요. 서로 간의 그 전화번호는 충분히 대통령실이든 의원이든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그 문제의 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텐데 일부러 번호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그 의도가 과연 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욕보이기냐 그런 의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양쪽이 그 지금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충돌이 훨씬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돌이 강해진다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도 가서 직접 나서 직접 좀 제대로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죠. 저는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적당한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걸로 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한테 아마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끊임없는 무한 루프처럼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이게 빨리 공수처가 수사가 되고 예. 그다음에 뭐 특검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속 정쟁의 소지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요 국민의 신뢰를 이 정부가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예. 않고는 이 특검법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소재가 될 뿐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좀 삼아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좀 바람을 아니 가지고 수사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그던 다음 스텝을 밟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의 보아온 모습 때문에 신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 라고 통 크게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할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오갔죠.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훈 이제 홍보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 정도는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런 내용이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보면 네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 뭐 좀 극단적인 유튜버 네. 뭐 아마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보고 거기에 약간 그 어떤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 뭐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지금 뭐 유튜버들이 뭐 이런저런 각종 주장에 뭐 낚시 제목 달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 부분을 신뢰해서 그걸 뭐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인용을 하고 하면 그거는 그 주장이 자기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느낌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느낌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저런 것이 규명이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공식적인 보고 외에 그 어떤 이런 데에 경도되는 현상이 있다면 예. 뭐 그것도 사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요 본회의에서 김영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우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김 위원장도 자진 사퇴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진 사퇴하고 또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전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은 이후의 국회도 이런 전례, 나쁜 전례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나쁜 것은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이 지금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두 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도저히 수긍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해 주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여야 모두에게 국민에게 안 좋은 역사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의 이제 뭐 자진 사퇴나 지금 방통위원장과 연결된 이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게 이제 좀 연원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는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제 민주당이 내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퇴해서 지금은 이제 과방위원장이 됐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전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인 방통위 체제가 그 해소가 되잖아요.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당도 임명할 것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그 어긋남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그걸 다시 개선하려는 노력은 또 민주당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거든요. 야당 추천이 2명이에요. 네네. 여당 추천 1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2인 체제가 개선이 될 텐데 예. 그런 노력은 또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위법이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2인 체제는 위법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부자연스러울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여야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무슨 일인지 서로 대결만 하고 뭐 협상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그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배신의 정치 협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후보가 맞불을 놓는 모양새죠. 밖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비난이 좀 과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밖에서 봤을 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원래 뭐 전대가 있으면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긴 하죠. 예. 나타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조금 예. 자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편가르기 식의 캠페인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의 미래, 당의 미래, 국민의 미래 예. 이런 걸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감정 싸움하는 게 너무 심하다.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후보 외에 다른 세 후보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얘기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국민을 향해서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레드팀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변화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세 후보분들은 자신들의 발언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난만 있고 비전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는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더 원활해질 것이다. 효율적 당정 관계 이런 뭐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그 당내외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원활한 당정 관계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나요? 그렇죠.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최근의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 양상, 예. 감정의 앙금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예. 정말 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정 관계는 굉장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 한동훈 후보는 자꾸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뇨한 의원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90% 된다 이러고 배현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1위를 할 것이다. 결선 투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결선 투표 가신다고 보세요? 안 간다고 보세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51% 넘는다? 50% 넘는다? 근소하게 50%를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그 당원이나 중도층은요 이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계가 썩 예.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했다고 보거든요. 전 예. 비대위원장을. 예. 그 이유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당에서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략적 사고가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략적 사고라는 건 그거를 대신해 줄 뭔가 있기 전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호불호가 아니잖아요. 전략적 사고라는 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바뀔 만한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지금 없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통해서 당이 나갈 길, 정권 재창출로 나갈 길을 열어주는 후보가 예.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여론의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공약이 맥히는지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전략이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기에 최병무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결선까지 갑니까? 저도 며칠 전까지 사실 김상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고 난 뒤에 조금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론의 그 흐름과 이 당 선거인단의 흐름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예. 적어도 당원 눈높이에는 맞는 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당원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집권당인데 네. 집권당의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뭐 차별화한다? 뭐 그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럴 경우에 이 당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이런 것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반 눈높이하고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대한 기류는 깨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1차 투표에서 될 가능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